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월 초 영업용 넘버 시세와 동향, 그리고 지입재 넘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층 대상으로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택배 차량을 강매하는 일명 차팔이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를 당하지 않고 화물 운송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에 많이 나올 거예요. 지입사들이 하는 광고인데 500만원 보장, 700만원 보장, 1000만원 보장, 완전 지입제 이런 문구의 광고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광고들을 보고 현혹되셔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거의 다 100%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가. 그런 고수익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얼만큼 일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보장된다는 일자리에 가시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지입사 난방가, 차량가, 일자리가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 적응해서 일을 하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적응을 해서 그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건이 적응을 못해서 다시 넘버를 팔고 나오게 되면은 넘버는 돈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버는 지입사 넘버기 때문에 지입사에서 넘버는 다시 가져가고 차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 값도 준 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 차만 가지고 나오는데 차도 처음에 매입할 때 지입사에서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가치는 그 가격이 안 되는 건데 업을 시켜서 지입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하시면은 먼저 계약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선탑을 한번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계약하시기 전에 선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벌이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돼. 그래야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입재가 있는 한 이런 사기는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개별로 가는 것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지입사는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지입료라는 게 있어요. 월정별로 해서 월 22만원 정도 지입료를 계속 꾸준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소형을 사시게 되면은 지입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이런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많이 나빠졌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요즘 프로그램이 많아요.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성이라는 프로그램, 인성 1, 2가 있고 24시 콜이 있고 여러 종류 콜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수지타산이 제일 나은 콜을 선택하셔서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입료도 물론 안 나가지만은 나중에 이 사업을 접었을 때도 면허권이나 차량에 대한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럼 택배를 배송하는 배짜 넘버란 어떤 것인가요? 택배 차량은 일정한 물동량만 있으면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금 지급을 해요. 무상으로 번호판을 달아주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자격 조건만 갖춰주면 배짜 넘버는 무제한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어요. 물동량만 있으면은. 그런데 이 사업을 종료하면은 이 번호판은 양도양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구청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고 택배할 동안 빌려 쓰는 남바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택배 넘버에서 개별로 가는 이유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개별로 가는 걸까요? 택배는 그렇죠. 한정된 물건을 실어 날리고 집에서 물건을 실어서 집 문턱까지 갖다 주는 게 택배예요. 택배는 수입 단가가 굉장히 낮고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소요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견디는 거죠. 일하는 양은 많은데 수익이 안 되니까 택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걸 접고 일반 소형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오늘은 운송업의 형태를 알아봤는데요. 운송업의 첫 진입은 운전면허증과 운송허가증 취득이 필수이겠고요. 문제는 영업용 넘버와 차량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입해서 일하는 것일 텐데요. 첫 걸음을 잘 떼는 일은 우수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요. 우수업체로 호평받고 있는 갈산 상사에서는 첫 진입의 어려움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선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어제도 일산에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가내 사업을 조그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내 사업이 안 되니까 용달하고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저희하고 통화가 되셔가지고 그 과정 이러는 과정을 모르는데 선탑을 해서 이럴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냐고 해서 저희가 흔쾌히 약속 시간을 잡고 목요일 날 선탑을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단 영업용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막막하잖아요. 콜 잡는 방법부터 운송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갈산 상사에서는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 선탑을 해서 그 차종에 맞게 선택을 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자신이 없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나 이틀 정도 기존에 하시는 분의 옆에 차를 타서 선탑을 해서 일하는 방법을 완전 마스터를 해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탑 체험 후에는 몇 %나 결정하시나요? 저희하고 오셔가지고 선탑을 해서 저희가 보통 한 달에 5분, 6분 정도 선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차량을 구매해서 영업을 시작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가끔 전화가 오세요. 화물 동향이나 현재 애로사항을 저희하고 가끔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선탑한 게. 네, 비교적 잘 적응하시는 편이네요. 예, 그렇죠. 아마도 대표님께서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초보 진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영업용 넘버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 시세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1.5톤부터 0.5톤까지를 소형 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에 720, 730 하던 게 소폭 하락해서 이번 주에는 700선의 거리가 되고요. 일반 중형 2,700선에 거래되는 게 50만원 하락해서 2,65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소형, 중형, 영업용 넘버 시세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재로 대표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